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들이 구름을 뚫을 듯 솟아있는 곳에 J-이노베이션스의 본사 타워가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건축물은 단순한 빌딩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기념비이자 야망과 혁신, 그리고 냉혹한 경쟁이 매일같이 펼쳐지는 거대한 전쟁터였다. 타워의 최상층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CEO의 집무실에서는 젊은 총수 강지훈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통유리창 너머의 화려한 도시 풍경이 아닌 책상 위 수십 개의 모니터에 흩어져 있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훈, J-이노베이션스의 창업주였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28배 나이에 거대 제국을 물려받은 남자. 사람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천재라고 불렀다. 그의 결정은 언제나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감정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오직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했다. 그의 등장 이후 J-이노베이션스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사내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감돌았고 복도를 지나는 그의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한편 그 거대한 타워의 17층 가장 구석진 자리에 위치한 전략기획 3팀의 인턴 자리에는 이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배경의 일부인 것처럼 존재감이 없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묶은 머리 무채색의 평범한 옷차림. 동기 인턴들이 어떻게든 눈에 띄기 위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뽐내고 상색에 아부할 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모니터만 들여다보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피닉스 프로젝트의 방대한 서버로그 데이터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누구도 맡기 싫어하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다. 피닉스 프로젝트, J-이노베이션스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보안 솔루션. 강지훈이 취임 후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이자 성공 여부에 따라 회사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수백 명의 엘리트 개발자들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는 그야말로 망망대해와 같았다. 서연은 지난 몇 주간 매일같이 그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의미 없는 숫자와 코드의 나열을 헤치고 있었다. 이봐 인턴, 김 대리님이 부탁한 자료 정리 다 됐어. 팀의 막내인 박사원이 커피를 홀짝이며 툭 던지듯 물었다.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집중력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지루한 기록일 뿐인 로그 파일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아주 미세한 정상적인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불협화음.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연주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조율되지 않은 바이올린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이거나 단순한 노이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분석 툴을 조용히 만들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서버 노드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데이터 패킷 손실과 지연 현상을 시각화했다. 그리고 마침내 패턴을 찾아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지극히 정교하고 은밀한 뒷문, 백도어이었다. 외부에서 시스템의 핵심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둔 비밀 통로. 이 뒷문은 평상시에는 완전히 비활성화된 것처럼 보이다가 특정 신호가 주어졌을 때만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현존하는 어떤 보안 시스템으로도 감지할 수 없을 만큼 교묘했다. 만약 피닉스 프로젝트가 이대로 출시된다면 J-이노베이션스는 고객들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해커의 손에 그대로 넘겨주는 셈이었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턴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사수인 김 대리에게 달려갔다. 대리님, 피닉스 프로젝트 서버 로그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대리는 서연이 내민 보고서를 건성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바빴고 인턴 하나가 들고 온 기술적인 이야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이서연 씨, 이런 건 시스템팀에 먼저 보고해야지. 그리고 이건 그냥 사소한 버그일 가능성이 높아.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하던 일이나 계속해. 아닙니다, 대리님. 이건 단순한 버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백도어입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봐주십시오. 서연은 끈질기게 설명하려 했지만 김 대리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인턴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회사 보안팀이 국내 최고인 거 몰라. 그 사람들이 놓친 걸 당신이 발견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차가운 무시와 비웃음이 섞인 말이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휘몰아쳤다. 이대로 덮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몇 년 전 아버지의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아버지는 홀로 거대 기업과 맞서 싸우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 병을 얻었고 서연은 그때 다짐했다. 다시는 무력하게 진실이 묻히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고.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서연은 홀로 남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와 분석 과정을 정리했다. 전문 용어와 복잡한 코드로 가득했지만 그 논리는 명확하고 예리했다. 그녀는 일반적인 보고서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해커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간결하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수신인 칸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차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그녀가 하려는 행동은 회사의 위계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인턴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발각되면 즉시 해고는 물론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CEO@jinnovations.com 강지훈, 얼음 심장을 가진 제왕. 수많은 보고서들이 그의 비서진에 의해 걸러지고 그에게 직접 전달되는 이메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도박을 걸기로 했다. 그는 엔지니어 출신이었고 누구보다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만약 그가 이 메시지의 심각성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회사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보고서를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봉인했다. 그리고 발신자 정보에는 자신의 이름 대신 인턴 사원 번호 INT 헬엘거누세위의보만을 남겼다.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직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해달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제국의 왕이 이름 없는 인턴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의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처럼 보였다. 같은 시각 타워 최상층의 CEO 집무실. 강지훈은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수백 통의 이메일이 그의 메일함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인공지능 비서 프로그램이 중요도에 따라 이메일을 분류하고 있었지만 그는 습관적으로 모든 제목을 직접 훑었다. 그의 눈길이 분류되지 않음 폴더에 들어온 한 통의 이메일에 잠시 멈췄다. 제목, 보안 경고 프로젝트 피닉스 코드 레드. 발신자는 사원 번호뿐이었다. 스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손가락이 삭제 버튼으로 향하려던 순간 제목에 사용된 코드 레드라는 단어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것은 과거 그가 아버지와 함께 회사의 초기 보안 시스템을 만들 때 사용했던 부자만이 아는 비상신호 체계였다. 우연의 일치일까? 호기심이 그의 냉철한 이성을 이겼다. 그는 이메일을 클릭했다. 암호화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보통의 직원이라면 감히 CEO에게 암호화된 파일을 보내지 않는다. 이것은 무례하거나 혹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극도의 자신감을 가진 자의 행동이다. 그는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자신의 개인 보안 툴을 이용해 암호를 풀기 시작했다. 몇 분 후 암호가 해제되고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것은 보고서라기보다는 한편의 정교한 해킹 시나리오에 가까웠다. 서연이 분석한 데이터 백도어의 구조 예상 침투 경로, 그리고 그것이 프로젝트 전체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까지. 군더더기 없는 문장과 날카로운 논리, 그리고 기술적 깊이는 그가 최근에 받아본 그 어떤 수석 연구원의 보고서보다도 뛰어났다. 강지훈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만약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었다. 회사의 심장부에 누군가 비수를 꽂은 것과 같았다. 그리고 회사 내 최고 수준의 보안팀과 프로젝트 책임자들 모두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즉시 발신자의 사원번호 INT880715를 조회했다. 화면에 뜬 정보는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이름 이서연, 소속 전략기획 3팀, 직급 인턴. 강지훈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인턴 전략기획팀의 인턴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분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누구일까?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이 경쟁사의 공작일 수도 있었다. 혹은 내부의 누군가가 인턴을 내세워 자신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공론화할 것인가? 그랬다가는 내부의 적에게 경고를 보내는 꼴이 될 수 있었다. 범인은 분명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더 깊숙이 숨어버릴 것이다. 아니, 이 문제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열쇠, 이서연이라는 인턴을 직접 만나봐야 했다. 강지훈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강 비서, 지금 당장 인사팀에 연락해서 INT880715 사원의 모든 개인정보를 내게 보내. 그리고 내일 새벽 1시 내 집무실로 그 인턴을 아무도 모르게 데려와. 보안팀은 물론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수학이 넘어 그의 충직한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은 강지훈은 다시 한번 서연의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이자 한편으로는 정체 모를 인재에 대한 기묘한 흥미였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그는 이제 막 이름 없는 인턴 이서연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이서연은 좁은 자취방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보낸 이메일이 불러올 수많은 경우의 수가 쉴 새 없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해고 고소 혹은 완벽한 무시. 그중 어느 것도 긍정적인 결과는 아니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가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번호가 없는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였다. INT880715 지금 즉시 회사 로비로 검은색 세단 질문은 불허한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올 것이 왔구나. 메시지의 형식과 내용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훈.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도 느껴졌다. 최소한 그녀의 경고는 무시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평범한 후드티와
청바지로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새벽 1시에 J-Innovations 타워는 낮의 엑스엔 사후 헌소가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다. 거대한 고래의 뱃속처럼 정막이 감도는 로비에 들어서자 약속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췄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가 그녀에게 눈짓했다. 강지훈의 비서였다. 서연은 말없이 차에 올라탔다. 차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다른 층에는 멈추지 않고 오직 최상층 CEO의 집무실로만 향했다. 일땡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숨막히는 공간이 서연을 맞았다. 집무실은 거대하고 미니멀했다. 불필요한 장식은 하나도 없었고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가구들이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 한 남자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유리창에 비친 서연의 모습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야경만큼이나 차갑고 깊었다. INT 펠1교세빌 일보 이서연 24살 한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수석 졸업 후 1년간의 기록이 없음. 그리고 석 달 전 우리 회사 전략기획팀 인턴으로 입사.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사진이나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강렬한 인상이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서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다. 이제 자네가 말해봐.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자네는 누구지? 서연은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리지 않으려 애쓰며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전략기획 3팀 인턴 이서연입니다. 전략기획팀 인턴이 서버 로그를 분석하고 암호화된 보고서를 CEO에게 직통으로 보낼 만큼의 기술적 지식과 담력을 가졌다고. 자네의 이력서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자네의 진짜 목적이 뭐지?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인가?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내부 세력의 장기 말인가? 강지훈의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서연을 믿지 않았다. 시험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목적은 보고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J-Innovations의 잠재적 리스크를 경고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내가 궁금한 건 어떻게다. 자네가 사용한 분석 방식은 우리 회사 보안팀에서도 쓰지 않는 독특한 알고리즘이야. 어디서 배웠지?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다. 독학했습니다. 컴퓨터공학은 제 전공이었고 데이터 분석은 취미였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 일은 우연히 발견한 것뿐입니다. 우연. 강지훈이 피식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수백 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놓친 치명적인 결함을 인턴 하나가 우연히 발견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어. 그는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으로 좁혀졌다. 그의 큰 키 때문에 서연은 그를 올려다봐야 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자네의 배우는 누구야? 지금 말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어. 바로 그 순간 서연은 두려움을 넘어선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였다. 자신의 진심과 능력이 의심받고 과거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날이 섰다. 배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제 뒷조사가 아니라
제가 경고한 백도어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백도어는 단순한 데이터 유출 통로가 아닙니다. 피닉스 시스템 전체를 원격으로 파괴할 수 있는 킬 스위치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특정 API 호출 시퀀스를 트리거로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기술적인 설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내민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백도어의 구조와 작동 방식, 그리고 그것을 우회하여 역추적할 수 있는 가설까지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언급한 API 호출 시퀀스를 이용한 킬 스위치는 현재 개발팀의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1급 기밀 사항이었다.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였다. 이것은 그녀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 모든 것을 파헤친 것이다. 서연의 설명이 끝나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다시 통유리창 쪽으로 걸어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이전보다 한층 누그러진 그러나 여전히 권위적인 목소리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인 것 같다. 아니,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는 다시 서연을 돌아보았다. 이번에 그의 눈빛에는 의심 대신 날카로운 평가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없어. 범인은 분명 회사 내부에 있고 직급도 상당히 높을 거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꼬리를 자르고 숨어버리겠지. 피닉스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만 해.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 주가는 폭락하고 경쟁사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될 거야. 그의 말은 서연도 예상했던 바였다. 그렇다면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일까? 나는 유령이 필요해. 회사 시스템에 존재하지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유령. 내부의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움직이며 그들의 뒤를 밟고 증거를 찾아낼 사람. 강지훈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이서연, 자네가 그 유령이 되어 줘야겠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라는 제안이었다. 위험하고 어떤 보상도 약속되지 않은 자리.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기회이기도 했다. 진실을 파헤칠 기회.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서연이 망설임 없이 물었다.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자네는 내일부터 평소처럼 인턴으로 근무해. 김 대리의 잔소리를 듣고 동료들의 커피 심부름을 하면서 철저하게 평범한 인턴으로 보여야 해. 하지만 밤이 되면 자네는 내 직속 요원이 된다. 그는 태블릿 PC를 서연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J-이노베이션스의 내부 서버 구조도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건 회사 내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권한이다. 그리고 이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R&D 센터 지하 3층의 알파랩 출입카드.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고 자네가 필요한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을 거야. 자네의 임무는 단 하나. 범인을 찾아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내. 그는 서연에게 작은 통신 장치를 건넸다. 이걸 통해 나와 직접 통신한다. 다른 어떤 통신 수단도 사용해선 안 돼. 자네의 존재는 나와 강비서 단 2사람만 알고 있을 거야. 자네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전략기획팀의 평범한 인턴일 뿐이다. 강지훈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건 명령이자 부탁이다. 이서연 씨, J-이노베이션스의 미래가 자네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몰라. 할 수 있겠나? 서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보다 뜨거운 투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를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 어쩌면 아버지의 한을 풀고 과거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집무실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네,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강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가 이 회사에 온 이후 처음으로 보여준 계산되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빛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카로운 비수 하나를 찾아냈음을 직감했다. 새벽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서울의 하늘이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거대 제국의 왕과 이름 없는 인턴.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그렇게 역사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서연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 그녀는 J Innovations 전략기획 3팀의 그림자 같은 인턴이었다. 김 대리의 불평을 들어가며 복사 심부름을 하고 동료들의 커피를 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방대한 양의 시장 조사 자료를 묵묵히 정리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숨겼다. 어눌하게 질문하고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는 척하며 그 누구의 경계심도 사지 않는 완벽한 사회초년생을 연기했다. 동기 인턴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무능하다고 수군거렸고 김 대리는 역시 자신의 판단이 맞았다며 혀를 찼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모두가 떠난 회사를 유령처럼 빠져나온 그녀는 강지훈이 마련해준 비밀 연구소 알파랩으로 향했다. R&D 센터 지하 3층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은 그녀만의 왕국이었다. 최첨단 슈퍼컴퓨터와 수십 개의 고해상도 모니터 그리고 J 이노베이션스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권한까지. 그녀는 그곳에서 밤을 새워가며 보이지 않는 적의 흔적을 추적했다. 강지훈에게 받은 최고 관리자 권한은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단순한 서버 로그를 넘어 회사의 모든 내부 통신 기록, 재무 데이터, 인사 파일까지 열람할 수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정보의 그물망을 엮어가며 백도어가 심어진 시점 전후로 발생한 모든 비정상적인 활동을 샅샅이 훑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백도어를 심은 것은 외부 해커가 아니었다. 내부 사용자였다. 범인은 고도의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을 사용했지만 그 계정은 몇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유령 계정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 계정이 활성화된 정확한 시간대에 시스템에 접속한 모든 사용자의 로그를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유령 계정이 사용된 시간은 새벽 3시 17분. 그 시간에 회사 시스템에 접속한 고위 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박태민 부회장의 비서실 소속 직원이 자신의 개인용 노트북으로 회사 VPN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 평범한 야근 기록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접속 IP 주소가 이상했다. 본사 건물이 아닌 제3의 장소였다. 서연이 해당 IP를 역추적하자 한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이사를 추적하자 마침내 익숙한 이름이 드러났다. 박태민 부회장의 처남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서연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었다. 회사의 2인자인 박태민 부회장이 깊숙이 개입된 거대한 음모였다. 그녀는 즉시 비밀 통신 장치를 통해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한편 부회장실의 주인 박태민은 여유롭게 시가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J 이노베이션스의 2인자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선대 회장과 함께 회사를 일군 창업공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회사는 결국 그의 것이 아닌 경험도 없는 어린 강지훈에게 넘어갔다.
그는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오랫동안 칼을 갈아왔다. 경쟁사와 손을 잡고 피닉스 프로젝트를 실패시켜 주가를 폭락시킨 뒤 적대적 M&A를 통해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것이 그의 원대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심기가 불편했다. 강지훈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보안 프로토콜이 비공식적으로 강화되었고 시스템 로그에 대한 접근 기록을 강지훈이 직접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누군가 냄새를 맡은 것이다. 박태민은 직감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강지훈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강지훈이 전략기획팀의 한 인턴에게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턴이라고 박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강지훈, 그 건방진 놈이 고작 인턴 하나를 믿고 이 늙은 여우에게 대항하려 들어 그는 강지훈의 의도를 간파했다. 자신을 수사하기 위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가장 낮은 곳의 말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을 먼저 잡아먹어버리면 그만이었다. 박태민의 머릿속에서 즉시 교활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조용히 불렀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소스 코드 일부를 약간 변조해서 경쟁사 서버로 유출시켜. 그리고 그 흔적을 전략기획 3팀의 이서연이라는 인턴이 한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해놔. IP 접속 시간, 사용 장비까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해. 그리고 그 아이의 주변 인물 계좌로 돈이 좀 들어간 것처럼 꾸며두면 더 좋겠지. 이유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박태민의 명령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실행되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흔적을 지우고 덫을 놓는 데는 이골이 나 있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이름 모를 인턴이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위한 완벽한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며칠 후 서연이 알파랩에서 밤샘 조사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자신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사무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고 그 눈빛에는 경멸과 의심이 가득했다. 김 대리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잠시 후 굳은 표정의 남자 2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재킷 옷깃에는 감사실이라고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다.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밀 유출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감사팀 직원들에게 이끌려 차가운 취조실로 향했다. 좁고 창문도 없는 방 가운데 놓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감사팀장과 보안팀장이 앉아 있었다. 감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서연 씨, 지난주 목요일 새벽 2시 47분 당신의 사내 워크스테이션 IP를 통해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소스 코드 일부가 경쟁사인 넥스트젠의 서버로 전송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서연은 강하게 부정했지만 보안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그녀의 워크스테이션 IP와 접속 시간, 그리고 데이터가 전송된 로그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요. 이건 조작된 겁니다. 조작이라고?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감사팀장은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서연의 외사촌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이었다. 바로 어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입금되어 있었다. 거액의 돈을 받고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것 아닌가. 덫이었다.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박태민 부회장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챘고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 그녀는 강지훈과의 비밀 임무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을 밝히는 순간 강지훈의 계획 전체가 수포로 돌아가고
그 역시 위험에 빠질 터였다. 그녀는 지금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그녀의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감사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최종 통보를 했다. 이서연 씨는 오늘부로 직무에서 배제되며 모든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이 정지됩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서연은 짐을 챙길 시간도 없이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사 밖으로 쫓겨났다. 한순간에 그녀는 J-이노베이션스의 유망한 인턴에서 회사를 배신한 산업 스파이로 전락했다. 쏟아지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건물 밖으로 나온 그녀는 허탈하게 거리에 섰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신 장치를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강지훈에게 단 한 문장의 메시지를 보냈다. 함정입니다. 같은 시각 최상층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던 강지훈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는 보고하던 임원들을 모두 내보냈다.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은 그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다. 적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교활하게. 그들은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을 먼저 부러뜨리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이서연을 이대로 희생시킬 수는 없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고 어둠 속으로 뛰어든 한 사람을 지켜내야 하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집무실 안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앞에 선 감사팀장과 보안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강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이서연의 징계 보고서를 들어 말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 모든 건 내 짓이었어. 그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내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기 위해 내가 직접 승인한 비공식 스트레스 테스트였단 말이오. 이서연 인턴은 내 비밀 지령을 받고 움직인 요원이었고, 그런데 당신들은 뭘 했지? 진짜 위협은 감지하지도 못한 채 아군에게 총구를 겨눴어. 이게 J-이노베이션스의 보안 수준인가? 그의 질책에 두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CEO가 직접 승인한 비밀 작전. 그것을 모르고 설친 자신들은 한순간에 무능하고 경솔한 임원이 되어버렸다. 오늘부로 이서연 인턴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인사기록을 원상 복구하시오. 그리고 이번 일은 1급 기밀에 준하여 처리할 것. 단 한마디라도 외부로 새어나갈 경우 그땐 보고서 따위가 아니라 당신들의 사직서를 찍게 될 줄 아시오. 그는 두 사람을 내보낸 후 즉시 박태민 부회장을 포함한 핵심 임원들을 소집했다. 긴급회의실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강지훈은 방금 전과 똑같은 발표를 했다. 이번 정보 유출 소동은 자신이 계획한 고강도 보안 훈련이었으며 이서연 인턴은 자신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박태민 부회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강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던 그의 함정이 강지훈의 대담한 한 수에 의해 순식간에 무력화된 것이다. 이제 그는 이서연을 공격할 명분을 잃었고 오히려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보안팀의 무능함만 만천에 드러낸 꼴이 되었다. 강지훈은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내 사람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회의가 끝나고 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값비싼 양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유리가 깨질 듯 세게 잔을 내려놓으며 그가 낮게 읊조렸다. 강지훈, 애송이인 줄 알았더니 감히 이 늙은 호랑이의 턱밑을 건드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상대를 얕봤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간 이서연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강지훈의 비서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채태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여기는 대표님의 개인 공간입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가 종결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시게 될 겁니다. 외부와는 완벽히 차단되어 있고 보안은 J-이노베이션스 본사보다 철저합니다. 비서가 떠나고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첨단 스마트홈 시스템, 그리고 그녀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최고급 가구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평소보다 한결 편안한 모습이었다. 괜찮나? 그의 첫 마디는 업무적인 질문이 아닌 개인적인 안부였다. 서연은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는 것을 느꼈다. 하루 종일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과 억울함이 그의 단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사에서는. 강지훈은 자신이 회의에서 했던 조치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모든 것이 그의 대담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할 필요 없어. 자네는 내 지시를 따르다가 위험에 빠졌고 내가 책임지는 건 당연해. 이제부터 자네는 더 이상 인턴이 아니야. 내 비밀 파트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테이블을 가리켰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와 최신형 서버, 그리고 그녀가 알파랩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장비들이 세팅되어 있었다.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전쟁 지휘소다. 박태민은 이제 우리의 존재를 눈치챘어. 더 이상 회사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건 위험해. 이곳에서 우리는 그의 모든 것을 파헤칠 거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와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강지훈이 CEO로서 박태민과 임원들 사이에서 고도의 정치 싸움을 벌이는 동안 밤에는 서연이 이 안전가옥에서 보이지 않는 적의 데이터를 추적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변해갔다. 더 이상 대표님과 인턴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인 지훈 씨, 서연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늦은 밤 복잡한 코드와 씨름하는 서연을 위해 지훈은 서투르게나마 커피를 타주었고 배달 음식을 시켜 함께 먹으며 밤샘 전략 회의를 했다. 서연은 지훈이 가진 냉철한 판단력과 사업가로서의 동물적인 직감에 감탄했고, 지훈은 서연의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함께 박태민 부회장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의 지난 20년간의 모든 결제 서류 통화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그가 J-이노베이션스에 입사하기 전의 기록까지. 마치 거대한 벽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개의 점들을 이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고된 작업이었다. 이상해요. 어느 날 밤 서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박 부회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돈의 흐름이 최근 1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했는데 최근에는 전액 넥스트젠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넥스트젠. 피닉스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단순한 내부의 적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경쟁사와 결탁하고 회사를 통째로 넘기려는 계획이었던 거야. 피닉스 프로젝트를 실패시켜 주가를 폭락시키고 그 틈을 타 넥스트젠이 적대적 M&A를 감행하고 자신은 그 안에서 새로운 왕이 되려는 속셈이었겠지. 하지만 이걸 증명할 명확한 연결고리가 부족해요.
이 자금 흐름만으로는 그가 넥스트젠과 직접 공모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요. 두 사람은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박태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했다.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신이 서연을 볼 때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지성에 대한 존경심은 어느새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얼음 왕자 같던 그의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보호해주는 강한 책임감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여유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서연이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하고 외쳤다. 찾았어요. 지훈이 급하게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박태민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스위스 계좌예요. 제가 며칠 밤을 새워서 암호화된 금융 거래망을 뚫고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넥스트젠의 CEO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넥스트젠의 신제품 개발이 자금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박태민의 돈이 들어가 프로젝트를 재개시켰다는 정황 증거였다. 이것은 두 사람이 단순한 공모 관계가 아니라 박태민이 넥스트젠의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스모킹 존이군. 지훈이 낮게 말했다. 드디어 그들은 여우의 꼬리를 잡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꼬리를 잡아당겨 여우의 목을 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뜨거운 투지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위기 속에서 싹튼 그들의 신뢰는 이제 그 무엇보다 단단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처음으로 승리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빛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더욱더 깊이 연결되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거실은 거대한 체스판처럼 변해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박태민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 그리고 의심스러운 통신 기록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강지훈과 이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이 거미줄의 핵심을 찾아 헤맸다. 스위스 계좌라는 스모킹 건을 찾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태민이라는 늙은 여우를 법정에 세우고 그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서는 그가 피닉스 프로젝트를 직접 파괴하려 했다는 명백한 의도의 증거가 필요했다. 단순히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눈은 며칠간의 밤샘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우리가 그의 뒤를 쫓는 동안 그는 또 다른 함정을 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덫을 놓아야 해요.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아주 달콤한 덫을. 강지훈은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같은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계획이 있나? 역공학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스팅 작전이에요. 서연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를 집어들었다. 우리가 패배하고 있고 지훈 씨가 궁지에 몰린 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박태민이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여사냥 작전이 시작되었다. 작전은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강지훈이 회사에서 벌이는 심리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연이 디지털 세계에서 설계하는 정교한 함정이었다. 다음 날부터 J-이노베이션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강지훈은 갑자기 독단적이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아 임원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했고
특히 박태민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보고 회의에서는 일부러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며 개발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의 불안정한 모습에 이사회 멤버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젊은 CEO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박태민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강지훈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함정에 이서연이 걸려든 이후 강지훈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압박이 통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의 입에는 오만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승리가 눈앞에 와 있다고 확신하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박태민의 시선을 끄는 동안 서연은 안전가옥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디지털 함정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피닉스 프로젝트의 실제 소스코드 안에 마치 개발자의 실수처럼 보이는 가짜, 치명적 결함을 심었다. 이 결함은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면 출시 행사 당일 라이브 시연 중에 시스템 전체를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자폭 스위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폭 스위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침입자를 가두고 모든 활동을 기록하는 허니팟이었다. 그녀는 이 가짜 결함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박태민의 정보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크웹의 해커 포럼에 올렸다. 피닉스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스터키, 최고의 판매함이라는 도발적인 제목과 함께 이것은 물고기가 들끓는 강에 던져진 최고급 미끼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욱 단단하게 얽혀갔다. 그들은 단순한 공범자를 넘어 서로의 목숨을 맡긴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늦은 밤 코딩에 집중하다 지쳐 잠든 서연의 어깨에 지훈이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기도 했고 복잡한 경영 전략 앞에서 머리를 싸매는 지훈에게 서연이 데이터에 기반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시해주기도 했다. 서로의 재능에 대한 존경, 서로의 처지에 대한 연민, 그리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며 쌓인 깊은 신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성숙한 감정의 형태로 자라나고 있었다. 마침내 박태민이 미끼를 물었다. 그의 기술팀이 다크웹에서 서연이 흘린 정보를 발견한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코드 샘플을 분석한 결과 너무나도 정교하고 사실적이어서 진짜 결함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기술팀의 보고를 받은 박태민은 탐욕에 눈이 멀었다. 이 마스터키만 손에 넣는다면 그는 피닉스 프로젝트 출시 행사를 전 세계적인 망신거리로 만들고 강지훈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걸 손에 넣어 박태민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의 하수인은 다크웹에서 익명의 판매자, 즉 서연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훈과 함께 숨을 죽이며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익명의 아이디로부터 첫 메시지가 도착했다. 피닉스 마스터키에 관심 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는 일부러 거만하고 돈에 굶주린 해커처럼 연기했다. 아무에게나 파는 물건이 아니다. 너희가 이걸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몇 번의 탐색전이 오고 간 후 상대방은 본론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출시 행사 당일 라이브 시연 중에 시스템 전체를 다운시키고 싶다. 완벽한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보수는 원하는 대로 맞춰주겠다.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이 의도를 드러내는 첫 번째 순간, 지훈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흥분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서연은 침착하게 다음 메시지를 입력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없다. 하지만 이런 큰 거는 신원이 확실해야지. 최소한 너희의 최종 목표가 뭔지는 알아야겠다. 단순한 기업 간의 방해 공작 수준이 아니잖나.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상대가 의심을 품고 대화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다. 몇 분간 답장이 없었다. 안전가옥 안에는 두 사람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대방은 잠시 망설인 듯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왔다. 목표는 J-이노베이션스의 주가 폭락 및 경영권 교체. 우리의 파트너가 적대적 M&A를 준비 중이다. 성공하면 너에게도 지분 일부를 약속할 수 있다. 경영권 교체, 적대적 M&A. 박태민의 입으로 직접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하수인을 통해 전달된 이 내용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서연과 지우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번뜩였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되었다. 박태민이 이 모든 일의 배후라는 것을 증명할 직접적인 연결고리. 서연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좋다. 거래하지. 하지만 거래는 안전해야 한다. 돈은 암호화폐로 받고 프로그램은 특수한 보안 채널을 통해 전달하겠다. 너희 측 책임자가 직접 채널에 접속해서 최종 확인을 해야만 프로그램의 락이 풀리는 구조다. 중간에 하수인을 내세울 생각은 마라. 이것은 박태민 혹은 최소한 그의 최측근이 직접 함정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최후의 통첩이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목에 스스로 밧줄을 거는 셈이었다. 며칠 후 피닉스 프로젝트의 공식 출시 행사를 단 하루 앞둔 밤, 마침내 박태민 측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알겠다. 내일 밤 11시 우리 측 책임자가 접속하겠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서연이 설계한 허니팟은 이제 박태민을 기다리는 거대한 디지털 감옥이 되었다. 그가 접속하는 순간 그의 모든 행적과 음성까지 기록될 터였다. 내일 밤 화려한 조명 아래 피닉스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될 때 무대 뒤에서는 J-이노베이션스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될 것이었다. 지훈과 서연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서는 지난 몇 주간의 불안과 희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글로벌 론칭 행사가 열리는 날,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기자들과 IT 업계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무대 위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J-이노베이션스의 혁신을 찬양하는 화려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고, 장내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다. 무대 뒤편 대기실에 홀로 앉은 강지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세기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중압감 때문에 긴장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긴장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오늘 밤 그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했다. 하나는 세상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무대 위의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운명을 걸고 보이지 않는 적과 벌이는 무대 뒤의 전쟁이었다. 그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에서는 안전가옥의 지휘센터에 앉아있는 이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그가 우리 덫으로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돼요.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서 행사장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는 박태민 부회장의 입에는 승리를 예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기술팀은 약속된 시간에 마스터키를 실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잠시 후 강지훈이 무대 위에서 야심차게 피닉스 프로젝트의 라이브 시연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재앙으로 변할 터였다. 설사 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그는 상관없었다. 그에게는 이 사회를 움직일 두 번째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다. 대표 강지훈입니다. 마침내 무대에 오른 강지훈이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장내에 울려 퍼졌지만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라이브 시연이 시작되고 피닉스 시스템의 완벽한 보안 성능이 스크린 위에서 구현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다급하게 들려왔다. 접속했어요. 그들이 허니팟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전가옥의 모니터 위 서연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시스템에 박태민의 하수인이 접속한 것이 확인되었다. 서연은 약속대로 해커를 연기하며 마지막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마지막 확인이다.
계획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너희 측 최고 책임자의 음성으로 최종 실행 명령을 녹음해서 보내. 이게 내 안전을 위한 보험이다. 상대방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했는지 곧 음성 파일 하나가 전송되어 왔다. 서연이 파일을 클릭하자 박태민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태민 부회장님의 지시다. 지금 즉시 피닉스 시스템을 파괴하라. 넥스트젠과의 계약에 따라 성공 시 모든 약속은 이행될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연은 녹음 파일을 즉시 지훈의 비밀 서버로 전송하고 상대방에게 마스터키 실행 파일을 넘겨주었다. 이제 실행해. 서연이 조용히 읊조렸다. 박태민의 하수인은 망설임 없이 실행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시스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컴퓨터는 순식간에 모든 제어권을 잃고 화면에 붉은색 글씨가 떠올랐다. 게임 오버. 서연의 프로그램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신 공격자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모든 데이터와 위치 정보, 그리고 방금 전의 음성, 녹음 원본까지 통째로 복제하여 안전가옥으로 전송했다. 무대 위에서는 강지훈이 피닉스 프로젝트의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있었다.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든 것이 실패했음을 깨달은 박태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어린 놈이 잔재주를 부리는군.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즉시 비서를 불러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 그의 두 번째 카드를 쓸 시간이었다. 성공적인 론칭 행사가 끝나고 축하 파티가 한창일 무렵 J-이노베이션스의 모든 이색에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가 전달되었다. 장소는 본사 최상층의 대회의실. 안건은 CEO 강지훈의 경영 능력 및 신임에 관한 긴급 표결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태민은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이사들 앞에 내놓았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피닉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론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강지훈 대표가 보여준 독단적이고 위험천만한 경영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과거 서연을 핑계로 벌였던 비밀 보안 테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강지훈이 회사를 사적인 실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의 불안정한 리더십이 회사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교묘했고 그의 영의는 설득력이 있었다. 강지훈의 최근 행보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일부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강지훈 대표는 우리 J-이노베이션스를 이끌기에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박태민의 선언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그가 자신의 세력을 이용해 표결을 강행한다면 승산은 충분했다. 그가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이었다. 벌컥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방금 전 해임안의 대상이 된 강지훈이 놀랍게도 해고되었던 인턴 이서연과 함께 서 있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박태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강지훈은 조금의 동요도 없는 차분한 모습으로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박태민을 지나쳐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박 부회장님, 회사에 대한 그 열정적인 걱정 아주 감동적이군요. 하지만 이사님들께서는 전체 그림을 보실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신호에 강 비서가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을 작동시켰다. 박태민이 준비했던 재무 차트가 사라지고 화면에는 그가 처음 보는 복잡한 데이터 지도가 나타났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켰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지난 몇 달간 우리 회사 심장부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던 암세포에 대한 기록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는 박태민의 페이퍼 컴퍼니와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그 돈이 경쟁사인 넥스트젠으로 흘러들어간 흐름도를 하나씩 보여주었다.
박태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이건 날조야. 저런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없어. 날조라고요. 그때 강지훈의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이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전문가의 권위가 담겨 있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데이터는 J-이노베이션스의 메인 서버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서 직접 추출한 로그 기록에 기반한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 패킷에는 고유한 타임스탬프와 암호화된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위변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막힘없이 기술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낱 인턴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보여주는 전문가적 면모에 모두가 압도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지훈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저녁 론칭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 부회장께서 저지른 일입니다. 스크린에는 서연이 캡처한 허니팟 공격의 전체 과정이 재생되었다. 다크웹에서의 대화 기록, 그리고 마침내 회의실 전체에 박태민의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박태민 부회장님의 지시다. 지금 즉시 피닉스 시스템을 파괴하라. 넥스트젠과의 계약에 따라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사들이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박태민을 쳐다보았다. 박태민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명성과 권력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강지훈에게 그리고 그 옆에 선 이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자신이 한낱 인턴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작은 존재가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비수가 되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보안팀 당장 박태민 부회장을 경찰에 인계하시오. 강지훈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폐인처럼 주저앉은 박태민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냈다. 회의실을 나가던 순간 그의 눈과 강지훈의 눈이 마주쳤다. 강지훈의 눈에는 승자의 희열이 아닌 차가운 정의의 빛만이 담겨 있었다. 소란이 끝나고 강지훈의 시선은 자신의 옆에 굳건히 서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수만 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승리와 감사, 그리고 깊은 신뢰가 담긴 그들만의 신호였다. 전쟁은 끝났다. 폭풍이 지나간 J-이노베이션스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박태민 부회장과 그의 일파가 모두 숙청된 후 회사는 한동안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무색하게 오히려 젊은 CEO 강지훈을 중심으로 빠르게 안정과 활기를 되찾아갔다. 언론은 연일 J-이노베이션스의 극적인 내부 정화와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대서특필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선대 회장의 어린 아들이 아닌 J-이노베이션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강력하고 비전 있는 리더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박태민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의 수십 년에 걸친 비리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그의 비밀 사무실에 숨겨져 있던 개인 서버들을 압수했고 그 안에 담긴 방대한 양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투입했지만 난항을 겪었다. 결국 그들은 이 사건의 1등 공신이자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이서연에게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했다. 서연은 안전가옥에서 검찰이 보내온 박태민의 데이터 미러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J-이노베이션스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과거를 위한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임무였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는 박태민이 수십 년간 쌓아온 탐욕의 성체를 탐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숙하고 낡은 폴더 안에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과 마주했다. 그곳에는 10여 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이름이 적힌 파일들이 있었다. 파일 안에는 아버지 회사의 핵심 기술, 소스코드 내부 회의록, 그리고 박태민이 당시 하급 간부로서 작성했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아버지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을 눈여겨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기술을 탈취한 뒤 특허 소송을 걸어 회사를 파산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그 기술을 J-이노베이션스의 초기 보안 솔루션 개발에 사용하며 자신의 공으로 포장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J-이노베이션스에 들어온 이유,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원수,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박태민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 넘겼고 박태민의 죄목에는 업무상 배임과 산업 스파이 행위 외에 특허법 위반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 추가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강지훈의 호출을 받고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장소.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앉아요, 서연 씨. 지훈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를 맞았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왕자 같은 CEO가 아니었다. 거대한 위기를 함께 헤쳐나온 동지이자 파트너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사회의 결정이 나왔어요. 그가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J-이노베이션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CEO 직속의 독립적인 미래전략감사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감시하고 잠재적인 내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서죠. 그리고 그 초대 실장으로 이서연 씨를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인턴이었던 그녀에게 회사의 핵심적인 권한을 가진 부서의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제가 이런 중책을 맡을 수 있을까요? 서연 씨 말고는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J-이노베이션스를 구했고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과 강한 정의감을 가졌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말아요.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요. 내가 곁에서 힘이 되어줄 테니.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서연은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으로 그녀의 전문적인 커리어는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았다. 업무적인 이야기가 끝나자 집무실에는 잠시 편안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석양에 물든 서울의 하늘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그 역시 그곳으로 걸어가 그의 옆에 섰다. 모든 것이 끝났네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지훈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서연 씨, 나는 지난 몇 년간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변수라고만 여겼죠. 나는 J-이노베이션스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부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내 계산과 논리 속에 존재하지 않던 유일한 변수였죠. 당신은 내게 데이터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차가운 이성보다 뜨거운 열정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당신은 회사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얼어붙어 있던 나를 구해준 겁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저는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회사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무너뜨린 사람을 찾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지훈 씨를 만나고 함께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가치를요. 그리고 그 미래를 지훈 씨와 함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수많은 밤을 함께 지새우며 목숨을 건 위기를 함께 넘어서며 그들의 영혼은 이미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지훈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천천히 입을 맞췄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두 사람을 감싸는 길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재벌 총수 신입 인턴과 사랑에 빠지다라는 통속적인 헤드라인은 어쩌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였다. 강지훈은 평범한 인턴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던 비범한 영혼을 알아봤고 그 영혼과 사랑에 빠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뜨거운 진심과 외로움을 꿰뚫어보고 그와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서로를 구원한 구원자이자 서로의 능력을 존경하는 최고의 파트너였으며 같은 미래를 꿈꾸는 영혼의 동반자였다. 폭풍은 지나갔고 J-이노베이션스의 타워 최상층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그 새벽은 그 어떤 과거보다 눈부시게 빛날 것이었다.